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진단 이어지고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하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치고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또 2부에서도 전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 빼놓을 수 없겠죠. 자, 2부 시작하자마자 AHY님께서 2부 가자라고 외쳐주셨고 네. 반올림님 출석이요라고 또 외쳐주셨는데 그러면서 내일은 어디서 노나 하셨는데 내일 어떤 종목 사고 싶으세요? 어떤 섹터가 좀 궁금하신가요? 저희 잠시 후에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추천해드렸던 LNF랑 화신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바로 또 참고하시고 저희 상담 지금 계속해서 좀 따라오시면 바로바로 빨간불 켜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도라에몽님 2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종목 진단 과연 2부에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노보 와일드님 계속해서 우리 배터리 아버지를 강하게 외쳐주고 계시는데 오늘부로 배터리 아버지 아니고 배터리 회장님으로 직함이 또 새로 생겼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당계 1년차님 오셨네요.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연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 이수페타시스요. 유튜브에서 아웅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00원, 비중은 10%시고요. 현재 0.75%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13,000원 목표로 모아가는데 오늘 팔았어야 했는지요? 13,000원까지는 오래 걸릴까요? 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 종목 역시 워낙에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11,420원 찍었고요. 오늘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1,6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0원 목표로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에 고점인데 과연 이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응을 계속하고 기다린다면 13,000원 목표가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유인가요? 매도인가요? 저는 9,400원이 붕괴돼야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 있는데 네. 9,4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고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실까요? 네, 보유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는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좀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보유 의견 주신 만큼 그에 대한 이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고 9,400원이라는 가격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 과열이잖아, 과열. 네. 과열이 고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공포, 투매,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과열인데도 더 과열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돈의 양이 빠지면 아무리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하 2층 이하 지하 3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유동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지금 이수페타시스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죠. 네. 이 주식도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같이 거래대금이 늘어나는데 이 주식도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그냥 단순히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나중에 진폭이 좀 클 겁니다. 테마로 올라갔을 테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MLB가 지금 메인이잖아요. 네. 그게 다 챗 GPT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건데 챗 GPT도 테마가 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돈을 버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이 기업은 돈을 버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 상승이 거품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타당한 이유로 올라갔네. 원래 올라갈 이유가 있었던 기업인데 시장의 유동성이 붙여지니까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지금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자금이 붙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 아래쪽으로 중요한 가격을 체크를 해봤는데 9,4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가격이 붕괴되기까지는 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차 목표치도 제시해야 되죠. 네.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한 15,000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유 있는 상승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메리트로 지금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4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5,000원 가격 라인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진단할까요? 저는 이제 특별한 그 기업이 어떤 정설을 한다든지 산업이 좀 성장하지 않으면 쳐다보지 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과거에는 2013년도 뭐 그때 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PCB를 만들어요. 네. 이제 우리 인쇄로 기판이죠. 뭐 어떤 5G 장비 들어가면 그 안에 전자제품이 또 조그만 회로에 그 막 칩을 받거든요. 그렇게 PCB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PCB를 많이 쓰려면 결국은 IT 제품이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팔리면 당연히 PCB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PCB 회사가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중국이 대다수 잡아서 네. 그래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아주 좀 괜찮아서 이 회사도 계속 IT 제품, IT가 성장을 별로 못할 때는 실적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결국 뭔가 다른 걸 만들었어 아니면 기술을 앞서가지고 PCB 쪽에서 업체 이제 납품을 할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나 중고 이런 데 넣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과 중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을 합니다, PCB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작년부터 이 회사가 실제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층판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같은 판에 비용을 같은 돈을 받아도 그 입장에서는 주더라도 더 많은 칩을 박을 수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실적이 나오는 구조. 즉 그래서 5G 관련된 장비까지 해서 실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차트로 보면 끝없이 정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최저가에 사면 거의 100% 가까이 나요. 몇 번 이렇게 나오죠. 3번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2021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좋은 것은 코로나 시대 왔으니까 IT가 많이 팔리니까 이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계속내려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좋아지면 작년부터 시작 올해 특히 계속 같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이 1,600원인데 13,000원 모아가겠다면 13,000원 모으면 주가가 2만 원 이상이 돼야만 30% 이렇게 수익 나면 모아가는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모아가는 것은. 보시면 다 추세를 돌파하고 차트 보면 돌파를 하고 모아가는 것은 이 기업의 금방 말씀드렸던 실적 올해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진다는 걸 알았다면 이미 그전부터 올해 초부터 외국인처럼 똑같이 외국인 살 때 같이 모아가야 되는데 이제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저는 목표가를 이것을 11,500원 일단 목표가를 저는 이제 13,500원 일단 드리고 1차 그다음 15,000원 최종 목표가 15,000원 정도 드린데요. 15,000원 정도 드리면 올해 내년 예상 실적까지 적정 주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워낙 지금 현재 수급 상태 거래를 보시면 차트의 거래도 좋고요. 외국인 수급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지만 그 추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일단은 1차 목표가 13,500원. 최종 목표가 15,000원 이렇게 들어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모아갈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비중을 현 상태에서 더 늘리지는 말고요. 계속 유지하시면서 1차는 13,500원, 15,000원까지 최종 목표가 체크해 드렸어요. 손절가도 한번 체크할까요? 네,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9,800원. 9,800원으로 손절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수페타시스고요. 1,6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드렸어요.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지금 충분히 좀 기다려 볼 만할 것 같고요.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최종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4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역시 최종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1차적으로 13,500원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아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TV로 보시면요. 조금 느리니까요. 저희 전화로 바로 통화하도록 할게요. 저희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요? 네네네. 아, 로보티즈요. 로보티즈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 너무 많아갖고 지금 잠이 안 와요. 50%인데, 네. 네. 3월 28일 날 44,000원에 샀어요. 네. 44,000원에 비중 네. 50%. 네. 좀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유가 있는 게, 네. 팔아놓고, 이제 바이오주로 알아보고, 이 지불을 계속 뭘 살까 하고 보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증권사 직원이 전화가 온 거야. 네. 증권사 직원이 전화가 와갖고 이 로보티즈를 사자 그러니까네. 어머. 그래서 아무래도 사셨어요. 나보다는 정보가 더 많겠지 하고 얼떨결에 사라고 해갖고 산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겁나 죽겠어.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네. 50% 비중 좀 많이 그 담으신 것 팔아놓은 같은데. 금액을 자기가 아니까네. 그걸로 그냥 해서 지금 생각하면 지 수수료만 생각했지. 네. 꼭대기에 산 거야 너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지, 네. 김정수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로보티즈가 시가총액 한 4,800억 정도 되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로 이 기업을 매길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테마로 봐야 되는데 네. 테마는 군집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아까도 그 뭐 삼성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레인 로보틱스. 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셀바스 A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로보스타. 네. 군집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로보티스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매매 결정을 하려면 네. 이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로봇 관련된 이 테마의 군집의 유동성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테마에서 다른 테마로 자금이 빼앗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지지 가격 정도만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릴 것 같고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44,000원은 좀 많이 잘못된 가격에 따라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아래쪽으로 중요한 가격이 저는 36,000원이 보입니다. 36,000원이 좀 방어선이 형성이 되면 다른 로봇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도 같이 보세요. 네. 이 주식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주식은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의 어떤 이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유행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팽창이 유지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자금이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펀더멘털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다르게. 그럼 돈이 우르르 빠지면서 완전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 이런 테마주들은. 그래서 이 주식은 36,000원을 기준으로 보유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로봇 테마가 혹시라도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중간에도 좀 빠져나와라. 이런 의견이고 나머지 주식들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로보티스가 36,000원만 방어가 되면 조금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증권사 직원분이 좀 사라고 하셔서 좀 샀던 것 같고요. 지금 로봇 섹터를 함께 보자라고 김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 있는 종목이다. 지지 가격 36,000원을 체크해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주셨고요. 36,000원 방어선이 형성되는 건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또 투자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속상한 종목, 답답한 종목, 억울한 종목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그 종목들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수습을 하고 조금 더 빨간불 켜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경화 님이 남겨주신 유진테크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7,500원이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더 사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유진테크 지금 손실 구간에 계세요. 특히나 최근에 또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면서 29,450원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도 37,000원이면 높으신 상황이어서 꽤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거든요. 더 사도 되느냐, 추가 매수하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는데 주가가 이제 5만 원 정도 갔다가 내려와서 37,000원 이렇게 오니까 한 30% 빠지는 게 주로 사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식이 생각보다 아주 쉬운 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고가가 찍으면 조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30%대 빠집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율의 자연의 이치인데 그러면 부동산도 고가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21년도 고가거든요. 그럼 30%는 때는 빠져야만 일단 1차 바닥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계속 성장을 해서 30%대 빠지면 바닥이었는데 그러면 성장을 못 한다면 반타작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60%가 빠져요. 그럼 이 주식도 성장을 못 하니까 60% 빠진 거예요. 5만 원에 사서 2만 원대까지 빠졌나요? 2만 50원이네. 그럼 딱 60% 가까이 빠져서 그럼 반등해주면 또 반등을 60% 빠지면 반등해주면 거의 50% 반등하고 끝이에요. 그럼 3만 오면 끝입니다. 이게 거의 3만 대 오면 끝인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럴까? 유진테크는 처음부터 살 때 5만 원에서 3만 6천 와서 살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회사는 알잖아요. 들어가면. 그런데 반도체 중에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아니면 제로인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직접 제조하는 회사인지 그러면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CP 정착 장비 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공정에서 정착 장비를 한다는 것은 공장을 새로 지어야 정착 장비는 아니면 새로 정설을 한다든지 하면 정착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설비 정설이 아닌가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산이 뻔히 보이는데 이 주식을 제가 이제 주식을 사고 싶을 때는 많은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21년도 이제부터도 마찬가지. 저는 21년도 상반기부터는 계속 반도체는 23년도 반타작 나니까 가지 말고 왜 가격이 디램 가격이 반타작 나면 당연히 주가 업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만 반도체가 바닥이 확실히 찍는데 그럼 반도체 바닥 찍고 나면 이제 정설을 하게 되는데 정설을 하고 그럼 미리 장비주는 올라가면 장비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적자일 때 장비주도 사도 되지만 실적보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이제 비밀 반도체 장비는 그건 늘어나지만 결국은 이쪽은 장비 중에서 조금 더 약한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이렇게 보면 이제 2021년도 업황이 좋을 때는 700억대가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금은 거기에 700에서 400억대로 내려와 있고요. 올해는 내년에도 600억대예요. 그럼 이 700억대를 돌파를 못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5만 원 정도 내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내년 예상가 실적까지 보더라도. 그럼 25년도 이걸 다 돌파한다면 업황이 반도체가 다시 좋다면 이제 그때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직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고점에서 반타작 빠진다는 생각 항상 해야 되거든요. 업황이 나빠지면. 그래서 지금은 다시 50%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또다시 여기서 쉽게 못 갈 거로 보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반도체가 확실히 좋아지면 물론 내년엔 확실히 저도 좋아질 걸로 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25년까지 제조업이 부활해서 성장할 거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아직은 적정 주가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나올 때 실적 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도 크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으로는 또 가면 기술적 반등해 주더라도 이번에 조정받고 가더라도 여기 보면 37,000원. 즉 상가격까지는 갈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보유해서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2만 원 정도 찍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실제로는 2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2만 9천 원이니까 앞으로 15%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손절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좀 더 갖고 있다가 업황이 살아날지 보고 그 사이 한 3만 7천 원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테크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매수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속보 들어옵니다. 지금도 2부에서도 여전히 종목 상담 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3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진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님들께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연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연결되는 동안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뭉게그룹님께서 신흥 SEC 매수가는 55,900원이고요. 비중은 17%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신흥 SEC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샀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신흥 SEC?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이요. 네. 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꽝 대신 닭이라는 네.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리허설이어가지고 아마 맞습니다. 방송으로는 안 나갔을 거 다른 방송에서 살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꽝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꽝은 여기서 배터리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작년도 9월 달 하고 요번에 1월 달에 네. 2130에서 2500 그리고 2180에서 2500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배터리가 거의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네.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혜들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었고 유럽 쪽에 원자재법 관련된 수혜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규모 계약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실적 성장이 비례해서 가잖아요. 네. 여기에 돈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터리 사자인 거거든요. 근데 양극재가 좋은 건 아는데 비싸.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사고 있는데 좀 비싸. 이런 게 꽝인 거예요. 네. 자, 꽝을 살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뭘 찾습니까?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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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죠. 찾죠. 그러니까 동박업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롯데 에너지 네. 머티리얼즈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SKC나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주식들이 꽝 대신 닭. 그러니까 꽝 중에서도 좀 약간 작은 꽝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다 사고 있는데 네. 위에 있는 주식들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 다음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닭에 해당하는 게 이제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는 아니지만 네. 케미칼이지만 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 그다음에 철강주지만 이 원료 쪽, 그 리튬 쪽으로 사업 준비를 잘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배터리를 좀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니들도 그냥 배터리에 좀 포함시키자. 너 살짝 칠해가지고 너도 꽝으로 좀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SEC 같은 주식들은 그런 주식들까지 파이가 다 먹으니까 네. 야 마지막 요거 저기 뭐 참여 못한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안 될 것 같다. 네가 양극재나 좀 뭐 전해질이나 이렇게 동박 관련된 업체만큼 이 기술력이 높은 업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너는 꽝으로 좀 분류하기 좀 어렵고 닭도 좀 작은 닭, 작은 닭. 작은 닭 그런 주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닭 같은 경우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격 메리트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술력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격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삼성 SDI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삼성 SDI 쪽에서 매출이 거의 90% 이상 발생이 되니까 네. 삼성 SDI가 증설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얘네들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업체니까 51,000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잡고 1차 목표치는 한 65,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51,000원이고 1차 네. 목표치는 65,000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꽝 대신 닭을 한번 잡아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거품이라 볼 수 없고요. 실적 성장에 비례해서 가는 기업이다. 신흥 SEC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65,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아유, 참 감사합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아유, 아유,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네. 되신 만큼 종목 진단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게 2021년도에 사면서 하도 최대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아, 네. 엄청 비싸게 한참 샀어요. 좋을 때 사셨구나. 54,000원. 54,000원. 한 40% 투자한 거인데요. 비중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때 보니까 최대 네. 실적이래요, 현대제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주식을 네. 또 한 번 당했어요. 아이고. 아유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년 그렇죠. 가까이. 그래서 이거 확 손절미 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손절하고 된다고 싶어도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 내년에 또 중국에 뭐 한다, 중국 네. 뭐 있다고 중국에 해요? 부동산이 살아나면 또 철값 올라간다, 뭐, 그 말도 있고. 그랬구나. 아유 네. 비중도 이렇게 많으니까 저희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번에 네. 확실하게 저희 따라오세요. 예. 아셨죠? 네. 최병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 두 분들 전부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맞아요. 안녕-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당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었는데. 존경합니다. 아니, 본인 시청자님 본인이 사셨잖아요. 결혼은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데 잘못 샀어요. 아니, 그 잘못을 본인이 이제 깨지니까 잘못 샀지. 그때 최대 실적이 먹었으면, 와, 내 주식 잘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왜 그때요. 나는 이렇게 제가 방송에 늘 이야기 하잖아요. 수영을 못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행락치로 와도 물가에 안 가면 돼.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거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험이 없잖아. 물에 빠질 위험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내가 실적을 분석을 못하는데 실적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만 주식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그때 21년도에 만약에 그때 많이 올랐던 삼성 SDI다. 그러면 SDI를 사면 그때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현대제철 그때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막 철강가 몇 배 올라가고 하니까 많이 올라가서 철강이 없어서 못 살 정도니까. 그래서 올라갔자 실적 좋은데. 그러면 철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때 소소차도 막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소소차는 아직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철강 관련된 업황이 계속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러면 계속 좋다고 안 하면 손절가를 정해서 바로 10% 정도 손해나면 손절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성질나니까 손절해서 다른 거 갈아타 회복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 70% 정도를 5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만 또 2년 동안 기다린 게 있으니까 최소한 2년 동안 10%면 20% 그러면 한 프로 70% 올라갈 수 있는 거 사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70%, 100% 갈 수 있는 주식들은 아직 늘려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엄청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제철이 70%로 54,000 회복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해서 회복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복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철강 가격이 내려와 있고 경기도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주식은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주가가 간 적이 없어요. 코로나 전 보시면 2020년 보면 주가가 그때 2018년도 저 위에 2013년도 계속 저성장되면 계속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도 않고 있다가 또 2023월 폭락했다가 다시 그 전까지 왔지 지금도 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계속 좋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물 짓고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면 이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간다는 보장이 있는 주식으로 내가 물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장이 아마 좋아질 거로 내년에도 좋아질 거보다 내년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회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으면 손절해서 지금 거래소에 있는 배터리 주식을 가면 올해 안에 회복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걸 갈지 아니면 기다려서 내년까지 한번 아니면 그때 기다려서 손절을 한 10% 20%는 손절해도 다른 주식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이 정도의 손절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서 제가 시청에 실제 여러 가지 주식 실력을 보면 그냥 보유를 했다가 목표가 5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유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고민해봤자 방법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수익 꼭 네, 보실 감사합니다.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아유, 목소리 갑자기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힘내세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다른 종목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제철까지 진단 도와드렸네요. 갑자기 목소리가 힘이 빠지셔가지고 네. 많이 혼나셨어 또.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야죠. 네. 자, 유튜브에서 덕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드팩토 매수가는 26,700원, 비중은 10%십니다. 1년 기다렸더니 본전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이 매드팩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본전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어떻게 할지, 이게 또 내일 또 본전이 와서 팔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김정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요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은 반도체 대표 기업이지만 네. 1980년도 이 반도체를 딱 개발했어요. 네. 과연 이게 잘 될까?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반도체를 가지고서 휴대폰에 하게 되면 작동을 할 거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 반도체 혼혈의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막상 핸드폰에 적용은 하진 않는 거고. 근데 핸드폰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투자가들이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죠. 없죠. 네. 그래서 하한가가 나왔던 거예요. 매드팩토가 2022년도 1월 13일 날. 네. 그래서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이 백도 서폿이거든요. 네. 요걸 가지고서 키트로다가 병용 임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 안 돼. 병용 승인 못 해. 중국에서 이제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한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핸드폰에는 안 되는데 라디오에는 되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몰리지 않을까요? 사용처가 좀 가야죠.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A라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네. B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A라는 질병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B 쪽에서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심장 질환 관련된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해서 화이자 대박을 터뜨렸던 케이스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드팩토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른 거 써보니까 효과 있던데요? 짱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AACR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싸 해서 상한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동전을 던져야 돼요. 동전을 던져서 네. 앞면이 나오면 상승이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하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AACR에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네. 인정을 해주기 전까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네. AACR 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월달 중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저는 좀 비중을 절반 줄이는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 잘못되더라도 비중을 좀 덜어놓은 상태면 나중에 뭐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네. 반대로 그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어요. 그러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속상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더 들고 있었으면 더 가져갈 테니까. 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근데 거기선 타협을 해야죠. 나는 무위험으로 가져가겠다. 무위험으로 고수익을 얻겠다. 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균형을 찾으셔라. 그래서 AACR 일정이 좀 나오기 전에 네. 많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한 절반이나 이런 거 좀 회수를 했다가 네. AACR에서 이거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갈지 말지 하는 게 지금 이분이 가장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드팩토 AACR 일정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요. 또 균형을 찾자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자님께서 네, 타협 잘 하겠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팔게요 라고 또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오늘 올랐는데 도대체 왜 올랐는지를 모르겠는 날도 있어요. 네. 자, 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 방향성 저희가 함께 찾아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전화 상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저희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이 CJ ENM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영현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0만 3천 원이에요.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고요. 인원 감원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CJ ENM이 조금 올라가는 듯 싶더니 최근에 또 주주총회 이후에 그 조직 개편 이후에 조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고요. 최근에 CJ ENM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CJ ENM을 작년 가을, 작년 말에 계속 저는 팟이라고 계속 10만 대 내게 했는데도 네. 안 들어요. 그죠? 왜냐면 본전 가기를 기다린다고. 그쵸. 저도 조금만 한 5% 선에나도 손절이 진짜 쉬운 게 그냥 바로 아니에요. 팔려면 안 팔고 계속 기다렸다가 더 까지면 이제 계속 본전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본전에 가야 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업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과거에는 유선방송, 종합 유선방, OTBN이라든지 OCN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광고가 들어오면 그걸로 뭐 이제 히트 치고 만약에 예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드라마가 히트 치면 그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근데 케이블 채널로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커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돈을 또 벌어야 되는데, 그럼 기업이, 그러면 커머스 사업을 합니다. 이제 홈쇼, CJ몰, 뭐 라이브 TV나 티커머스 이런 거 해서 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 급격히 치고고가 내려가는 거죠. 홈쇼핑 같은 경우는 치고고가 내려가면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것 자체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게 아티스트 이런 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직이 좋아질 것 같은 아티스트 때문에 이걸 사겠다 하면 굳이 이걸 하지 말고 하이브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 사업부는 CJ ENM은 종합 케이블 사업이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커머스 사업도 안 좋고 엔터 사업은 뭐 이제 태동해봤자 아직 이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에 보시면 차트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7만 원대에서 22년도 11월 달 샀으면 이제 11만 원 갔으니까 7만 원에 그럼 50% 정도 올랐구나. 아니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잘 가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19만 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21년도. 그런데 더 길게 보면 40만 원대 내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 매매 자체도 단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빠졌다고. 그래서 가격만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CJ은행 같으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실제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안 나온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성장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다리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올 걸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면 기다려서 그때 팔고 나오시고 계속 추세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뭐 8만 원대니까 한 20, 30%는 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더 좋아진다 보고 보유했다가 그때가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J ENM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전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 근처에서 한번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